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나의 김동현입니다. 어제 상승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2000포인트대의 역사적인 분기점이 결국 무너지면서 199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개장과 함께 530선까지 밀리더니 결국은 그 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증시 전망과 또 IT 선호주를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리서치 온라이프N의 이몽빈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의 IT 트렌드와 업종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IT주의 선전이 돋보이는 요즘 장세인데요. 삼성전자 또 LG전자, SK하이닉스 각각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대형 종목들과는 달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코스닥 급락 시장이 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구조적으로 저는 그래요. 코스닥 지수를 본다는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의미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등락을 가지고 저는 한다기보다는 코스닥은 뭐 등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보는 것은 신용 잔고의 흐름 혹은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하기 시작했을 때의 흐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신용 잔고는 아직도 높은 것 같아요. 높았고 그 다음에 또 일사분 시절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의 예상 대비 실적 하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은 1월 달에 봤을 때 1분기 봤을 때 가장 주가 상승이 높았던 주식은 사물인터넷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1사분기 실적 나와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돈 벌었던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코스닥 업체가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냄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달았다가 빨리 내려올 그런 빨리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저는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신용 잔고 올라갔다. 혹은 기관이 연일 계속 팔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서 구태여 개인들이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저는 그래 코스닥 지수는 지금 2008년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 하나 보면 코스닥 지수의 대형주들 뭐 CJ ENM이라든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제가 봐서는 미국 기술주보다 더 PE가 높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래소는 저평가돼 있고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엄청난 고평가돼 있고 제가 봐서는 다 숏 대상 종목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이 더 심화될 수 이런 요인들이 제어야 돼야 좀 제가 좀 말씀드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그 코스닥이 반전을 이루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4월 말에 이 IT의 10대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 또 주가의 상하 밴드도 제시하셨습니다. 거의 다 이게 제대로 맞았었는데 오늘도 개별 종목의 논하기에 앞서서 좀 투자 전략과 매수 그룹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지수는 정체되는데 그 세 종목이 아주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오늘도 뭐 삼성 에버랜드 있지만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G3를 호평을 받는 LG전자.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IT 업황 호황이나 다 떠나서 철저하게 개별적 이슈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아직도 지금 6월, 그러니까 7월은 실적 발표지만 6월 실적, 2, 4부 실적은 그렇게 짝수 분기에는 항상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기대치만큼 높지 않겠습니까? 실적은 아니니까 각각의 스토리라고 저는 봤을 때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는 싸다 보이고요. LG전자, SK하이닉스, LG노텍, 장비주도는 저는 바이로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박스권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뭐 삼성그룹 관련주에서 뭐 오늘 거의 삼성이 난리다시피 하는데, 네. 저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정밀화학 혹은 뭐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쪽 저는 매우 식상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셀 저는 매도해야 된다
보고 싶습니다. 네, 좀 바이해야 할 그룹과 또 셀해야 할 그룹을 나눠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 그룹은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 개별적 스토리가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가 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LG이노텍, 네. SK하이닉스, 네. 장비주 이들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내 봐서는 여기서 삼성전자는 저는 200만 원 가는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겠지만 네네. LG전자, SK하이닉스는 6월 달에 아마 6월 말 7월 초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높다. 6월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지만은 6월 말 7월 초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장비주는 뭐 그런 조정치만 다 매수해야 된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IT 주들을 갖다가 보는 방법이 아까 철저하게 바텀에서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바텀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종목은 바인데 어떤 종목은 셀이라거든요. 저는 그러면 매도해야 될 종목들은 뭐 저는 설범트야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정밀학 이들 종목들은 저는 그래요. 지금 삼성그룹 IT 주에서 우열반이 가려졌는데 이 우열반이 더 강화만 강화됐지 열반에 있는 주들이 갑자기 우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면은 과감하게 좀 매도, 저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LG전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따라 사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형주가 네네. 오늘 그 에버랜드 올랐는데 저는 저 온라인에서는 뭐 삼성그룹 관련주에서 제일모직이 그 에버랜드하고 SJ 합병하고 뭐 이런 때부터 한 2개월 전부터 이런 게 시작일 거다 스토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지금 그 뭐 리레이팅이 시작이 됐고 마치 가마솥에 엿 고듯이 천천히 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200만 원 스토리가 이미 진행됐다. 그 근처에는 회사가 지금 뭐 주 LG, 주 SK는 많아요. 그다음에 주 한화. 근데 오히려 유일하게 없는 종목이 주 삼성이거든요. 결국은 주 삼성이든 주 삼성전자 홀딩스 간에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충분히 됐고 그런 이합 집산하면서 되니까 제가 봐서는 뭐 200만 원 가는 스토리가 2, 3년간에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LG전자 말씀드렸는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후발적인 스마트폰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 좋은 어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냈겠죠. 하드웨어 펑션은요. 그렇지만 LG전자 세 가지가 저는 이슈라고 보는데 여기서 봤을 때 과연 G3 가지고 브랜드 가치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켓시어가 7.5% 가면은 거의 3등의 입지를 공고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흑자 구조로 완전히 반전이 되느냐. 근데 세 가지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배율상 보면은 지금 PBR 한 1.1배고 삼성전자 1.3배인데 여기서 8만 원대 근처로 가면은 저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 자리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에버랜드 상장이 지금 뭐 된다고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에버랜드가 상장되면서 다른 그룹주들의 다른 이 삼성의 다른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삼성은 거의 순환 구조가 이게 제가 보기에도 복잡할 정도로 네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어리까지 쓰는데 네. 이것을 해서 결국 위에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이 다 합쳐서 관계사까지 합쳐서 17%입니다. 그걸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출발하면은 저는 가장 지배구조 핵심 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생명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물산 우선주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SDI, 삼성그룹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금융업에 대해서는 그래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혹은 삼성증권이 앞으로 엄청난 핵심 영향을 발휘해서 세계 나가 돈 번다든지 국내에서 보험이 잘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업은 금융업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이렇게 제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에 봤을 때는 저는 KCC가 아마도 가장 이제 지분 가치가 현실화되니까 KCC. 근데 저는
보강그룹도 봐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뭐 시장 드러나겠지만 저는 보강도 아마 주식상은 다크호스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강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없죠? 꽤 있습니다. 꽤 SS 반도체라든지 뭐 휘닉스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BNF 이텔인가요? 뭐 BNG 이텔 올라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IT 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G3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대의 벽을 좀 못 넘고 있잖아요. G3의 선전 여부와 두 종목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G3 여기 LG전자를 말씀드렸고, 네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는 7만 원 후반 정도 뭐 이제 매도 시즌쯤이 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오르는 것은 딱 같았습니다.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인데 네. 기대치가 너무 빨리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한 50% 이상 반영됐다라고 보고 싶고 이번에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3만 원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3만 원이 공고한 벽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봤을 때 향후에 어느 쪽이 더 이익에 호전표를 봤을 때는 LG전자가 좀 높고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ROE가 큰 개선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아이폰 6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라면은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25,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밴드대에 이번에 아마 그것을 뭐 보여줬다. 뭐 아이폰 6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 팔려서 만약 LG 디스플레이 실제 나온다면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이미 주가 상황은 이미 벽까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면은 LG 디스플레이 한계는 3만 원의 벽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 IT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아침 10시 10분에는요 제가 오늘 우리가 다뤄봐야 될 시장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 투자의 어떤 길라잡이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일단 뭐 코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코스닥 떨어진다는 맞춘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픈 마음 저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에버랜드의 상장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제일모직,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즉 보합권까지 벌써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종목 빼고 나서는요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한 2%대 예사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런 계속 아픈 데를 자꾸 건드리는 이러한 장세죠. 그렇지만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 이러한 어떠한 이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이 시장은요, 보시면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2000포인트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전자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에버랜드 상장 소식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이익 실현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3월 23일 날 삼성전자 125만원부터 150만원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슈팅으로 인한 150만원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요. 이 삼성전자가 살려놓은 이 지수에 힘이 입어가지고 본격적인 주가, 타 종목들의 순환 장세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 삼성전자가 살려놓은 시장이 과연 양시장에다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요, 어느 걸 가져왔냐면 코스닥 시장의 급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3포인트 떨어졌으니까요, 531포인트 때까지 밀렸으니까 이 3개월 내 최저 수준에 도달했죠.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지난달, 특히 이제 우리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엄청난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한 1,500억 매도하고요, 기관들이 한 3,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럼 합하면 4,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4,500억 팔았다는 것은요,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4조 5천억씩 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하락이 나타났다. 근데 이들이 매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1분기 실적입니다. 제가 올 한 해의 장세의 최대 변곡점은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 1분기 실적 발표는 대형주들의, 즉 코스피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세의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고요. 반면 코스닥은요, 이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 실적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죠. 12월 19일 480포인트 때부터 570포인트 때까지 약 20% 상승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적 발표를 내면서 일단 급락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재밌는 사실은 매출액도 늘었어요. 5%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8% 늘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에서 12% 떨어졌거든요. 당기순이익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우리 4분기, 작년 말 4분기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어닝 쇼크가 나오고 나서 1분기 실적까지 이익의 추정치를 계속 하향했어요, 기관들이. 그동안에 지수가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소가 왜 움직이지 못했느냐? 바로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 수정 비율이 마이너스 9%입니다. 즉, 한 100원 정도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닐 거야. 90원 정도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정말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전망을 좀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 한번 두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 3주 전부터 말씀해 드렸던 게, 지금 2007년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일 때 개인 신용잔고보다 지금 신용잔고가 더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공여율이라고 15%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루에 100주가 거래되면 15주는 신용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지수가 573포인트에서 53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 나갈 가능성들이 종목별로는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가까운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반대 매매가 무섭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 8월 기점으로요, BW,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분할되어서 신주인수권을 따로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코스닥 기업들이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중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상증자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수급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면 이들 또한 역시 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한 6월달 이제 들어왔고 6, 7, 8월달 계속 이제 BW 신주인수권의 어떤 행사에 의한 물량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결코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잘못 샀을 때, 잘못 산 거는 좋다 이거예요. 잘못 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당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반등 주면 팔아야지, 본전 오면 팔아야지.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모든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반등 나오면 파세요. 반등 나오면. 그 반등이 언제 나오는데요, 근데? 그 반등이 폭이 얼마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반등 주면 팔아라는 것은요, 아무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반등 주고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가지고 나는 주식 안 할랜다고 한다면, 주식 안 하겠다고 한다면 반등 주면 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어때요? 선택적으로 팔고 나서 뭐 하실 거냐고. 이거 다 주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산 가격을 잊어라. 이게요, 주식의 격언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서 얼마만큼이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 20%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노냐 이거죠. 즉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것보다 이게 매력적이라면 언제든지 수평 이동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숫자에 내가 몇 퍼센트가 넘어섰네, 손절매를 못했네,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정 주가를 잘 뽑아내신 다음에 지금부터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반등 기다려서 매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반등은요, 그 종목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이번 흔들기 시장이 지나가고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다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지수는 안정된 흐름,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이 시점에는요, 낙폭과 저가 대응주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요. 내 종목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저 거래소에요,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어저께 제가 말씀해 포스코, 뭐 S오일, 이런 주식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떨어진 게 아니라요, 공사판도 이런 공사판이 없습니다. 지하 1층 쭉 내려가 가지고요, 탄광 같아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들이 더욱더 매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요, 수평 이동을 과감히 감행하십시오. 그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정리할게요.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여기서 대안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고,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회에 뵙겠습니다. 네, 선상클럽 진행 전에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월 비제조업 PMI 지수가 55.5로 석 달 연속 개선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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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멘토들이 전하는 오늘의 바닥 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코스닥 바닥을 확인할 때라는 팁을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포트 변경보다 현재 포트 유지 우선이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바닥을 확인할 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네. 코스닥을 이제 슬슬 사야 될 때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6월 중순부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그럼 추가적인 하락 530포인트 크게 깨고 내려간다, 이런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이동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 중에 코스피 쪽으로의 움직임 자체가 보합권의 움직임 나와주면서 동시만기 영향 따라서 외인 매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 또다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빠르게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되 IT주는 일단은 버려두시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 한 중형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로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드컵 특수 관련한 모멘텀을 받아서 음식료 업종으로 하셔서 하림이나 이지바이오 이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로는 제약주를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세 가지 업종군에 대해서 6월 중순부터의 매수가 필요하고, IT주들은 그럼 언제 안 간다는 소리냐? IT주들은요. 2분기 실적이 IT 부품주도 8월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중순부터 해서 이슈가 돼서 좀 반등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6월 중순부터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겁니다. 현재부터도 큰 폭의 하락 더 이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은 코스닥 쪽으로의 바닥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 살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음으로서 이제 7월 중순 IT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흐름, 시장에서 삼성만 가고 있는데 오늘 외인 매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삼성전자, 삼성 필두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 코스닥 시장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 조금은 반등 주는 모습이잖아요. 따라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좀 이제 많이 밀렸다 오늘 소폭 반등을 다시 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마이너스 한 7%, 0.7% 정도의 네네. 코스닥 포인트가 잡힙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 어제 외인 기관 양매도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잡힐 수도 있지만, 기관 매도는 여전하고 외인이 32억 매수가 들어오지만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거의 한 달 동안 개인만 사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사고 있는 종목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죠. 지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직 흐름 안 보입니다. 코스닥 쪽은 아마 다음 주쯤이나 제가 한번 거론을 좀 자신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포트 변경보다 현재 포트 유지 우선이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좀 지켜보자는 소린가요? 어제 작은 박스권을 행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네.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의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경기 순환주를 미리 바닥을 다 잡고 계시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체감 지수 자체는 2000포인트가 절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팔고 나면 그 종목이 오르는 그런 또 기이한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지수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빠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국의 지금 비제조 PMI 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발표됐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턴 자체는 또다시 상단으로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LG전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저가 매력 적인 종목군들이 순환매장세로 한 번씩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가는 놈을 또다시 타면 그만큼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체감적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경기 순환주 위주로 좀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반등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바닥 팁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5341님께서 기아차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반등 시 매수 가능하다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원화 강세의 악영향은 크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직은 반등하는 시점이 아닌가요? 네, 이전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 매수 사인을 드렸고, 현재 이제 이 종목을 사실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지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오늘 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차트상의 조금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좀 뒤로 좀, 화면을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 자체에 나아지면 수급 매력도가 높아질 때마다 상승을 항상 가져왔거든요. 이런 포인트 때마다 수급 매력도가 좋아지면서 상승을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선을 깼네요. 네, 마찬가지였고요. 이럴 경우 어제는 버틸만 했지만 네.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때 어디까지 가냐면 보통 이 라인 하단까지 상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노려봐야지 지금은 일단 한번 피하신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포트에서 제외되고 내일부터는 수익률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매수가 가능할 때 그 포인트를 노려보겠고, 지금은 확실하게 좀 소외됐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악재 위험에 대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다. 원화 강세의 악영향은 굉장히 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특히 원화 강세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죠.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다. 네. 중국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의 대부분의 자동차들 어떤 자동차가 팔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RV 차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UV 차량이 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형차, 대형차 세단 쪽이죠. 그리고 LF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이런 모델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자, 기아차의 주력 모델은 뭘까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아차의 주력 모델은 모닝 시리즈죠.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전략적인 모델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원화 강세를 상쇄할 만한 호재거리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 자체 여기죠. 네. 이 포인트 지금 6만원 되기 전에 58,000원, 59,000원 포인트인데요. 자, 제가 기아차를 말씀을 드릴 때 기아차는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집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려야 돼요. 하지만 매집 기간을 보시면 현재 어떤 구간이냐면, 자, 여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3달이 걸렸으면 그만큼 시세 자체는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과매도 구간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매집 구간에서의 길이가 길수록, 행보가 길수록 분출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것도 오버히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오늘의 갭 하락 자체는 어제의 물량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도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기 힘들고 대신 59,000원, 6만원대를 또다시 몇 달 뒤에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보니까 아직은 좀 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이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2443님께서요. 삼성카드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KCC, 삼성 SDI, 삼성전자에 주목해보자라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매집 중입니다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삼성 그룹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카드는 아닌가 봐요. 삼성카드보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훨씬 양호한 흐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랜드 지분 보유율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이제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CC가 이제 그다음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가 있고, 그리고 에버랜드와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정말 이제 세 가지 이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I, 삼성전자, KCC란 말이죠. 삼성카드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어요. 했지만 더 갈 수도 있는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요. 차트 흐름을 보세요. 큰 흐름에서 주봉상으로 보자면 볼게요. 보자면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전 고점 포인트 라인에 해당하는 그 박스권 흐름 자체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저항선 자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자면요. 조금 올라주다가 좀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네요.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삼성 SDI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SDI 바닥에서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잘 갑니다. 외인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거친 이후에. 왜냐? 삼성 에버랜드의 합병을 해서 지주사 전환되니까 배당 늘어나게 될 게 뻔하거든요.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KCC 같은 경우도 그 지분 효과로 인해서 충분하게, KCC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KCC는요, 삼성 이제 에버랜드 지분 자체를 팔 겁니다. 분명히 팔 겁니다. 나중에 팔 수밖에 없어요. 팔고 나갈 겁니다. 그 현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판다면 이거 지분 어떻게 될까요? 효과 톡톡히 보겠죠.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갑니다. KCC가 정말 연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런 거를 조금 대형주로 이제 보시지, 삼성카드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종목 중에 탑픽은 뭔가요? 그거는 제가 방송상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분들만 챙기는 거기 때문에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 역시 좀 X 의견 주셨습니다. 매집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김선윤 멘토 좀 궁금하게 하는 재주가 좀 있는 것 그죠? 같습니다. 네. 전화하게 만들죠. 예, 거의 수수께끼 수준이에요. 예, 뭐 말씀을 또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인 지금 매집적인 차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매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차트를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 추세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박스권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행보를 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요. 자, 여기에 이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기능봉이 떨어지면서 과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맞죠? 화살표 시그널이 한번 나타났었고, 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자리가 어떻습니까? 전형적으로 시가 자체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약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일 갭 상승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상단 자체를 뚫기는 힘들다. 그만큼 상단에 대한 악성 매물 자체가 상당히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을 한 개 더 그어볼게요. 앞서 있던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이제 상단 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단 밴드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는, 하단 밴드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단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차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관련 뭐 지분 구조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상당히 비쌉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주가 자체를 쉽게 올리기는 힘들다. 지분 구조가 끝나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뭐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역시 두 분 모두 좀 X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8466님께서 포스코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는 현대제철이 더 싸요.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바닥입니다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좋지만 현대제철이 더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포스코 좋습니다. 같은 철강주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아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포스코 대신 현대제철 말씀드려보자면, 현대제철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BR이 0.6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 흐름을 보더라도 포스코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싸다, 이렇게 좀 가치가 싸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상승 쪽 분위기가 천천히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잘 보이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철강주들 흐름에서 볼 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고점 포인트들이 낮아지는 그림 자체는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게 진짜 상승 쪽 요런 이제 하락이 아니라 상승 분위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차트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더 이상의 하락폭이 아닌, 이게 보시면 바닥이 계속 낮아지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바닥 낮아지는 게 멈춰주고 어떻게 되느냐면, 바닥 자체가 조만간에 한번 올라가 주면서 새로운 바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아직 이 모양 자체가 잡히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해서, 아니면 조만간에 이 포인트 자체가 약간 밀려주다가 상승 분위기가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지만, 지금 흐름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코 괜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에 가치와 실적인 측면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그래도 현대차의 중국 판매 증가 부분과 더불어서 봉연강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춘다면, 그때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대제철은 지금 쌍바닥권에서 한번 나와 있고 좀 한번 상승을 했고요. 바닥이 한번 높아진 상태이고, 일봉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쌍바닥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그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 포스코보다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자 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포스코 좋지만 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바닥권이라면서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바닥입니다. 네. 네, 바닥입니다. 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한번 보시면, 네. 자, 상단 패턴, 하단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상단에 있는 매물권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하단 자체는 그럼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요, 상단에 이 자리, 지금 과매도 구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34만원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박수권을 구렸던 모습,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세가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맞죠? 네. 그게 언제부터 모여있냐면 2013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 모여있던 구간입니다. 시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바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하단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더 빨간색 시그널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자리에서 갭 하락이 나오죠. 갭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갭 하락 나오기 전에 빨간색 시그널 나타나면서 하단의 물량을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투매성 물량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외인기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의 물량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기관의 물량은 꾸준히 그러네요.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잡아줄 수 있는 외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팁을 한 개 드리면요, 이 자리 지금 이평선이 다 무너져 있는 저항권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누가 이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이평선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밑꼬리가 달릴까? 이유 없는 밑꼬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선을 그어본다면 그때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를 지켜주는 물량이 오늘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오늘 과감하게 한번 베팅하셔도 괜찮다. 대신 손절가는 또 짧게 잡을 수 있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냥 추세적인 이탈로 보면 되니까 상당히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래 횡보했기 때문에 네. 좀 큰 상승도 기대해봐도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1년 이상을 지금 횡보를 했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뭐 돌파를 했을 때 사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바닥권역을 잡는 곳에서는 지금 자리도 상당히 괜찮다. 한 90점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는 두 분 모두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697님께서요. 네이버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장기 투자는 오케이다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횡보가 길어질 수 있는 패턴이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괜찮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네요. 네, 이 종목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74만 원 정도 아래 왔을 때 매수 사인을 조금 드렸던 종목입니다. 21선 깨고 내려가서 반등 줄 때 매수하기 참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현재 구간대는요. 이평선 밀집되는 구간 61선,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라인의 성장성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하게 모아가시면서 매수해도 괜찮겠다. 대신에 좀 장기로 보시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며 X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각수렴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하단에서 지지를 놓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역삼각이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서 지지점, 고점 자체는 낮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 추세 내 안에 놓여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횡보가 길어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매수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분위기상으로 거래량 역전 현상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다면 그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나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도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요, 한국타이어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62.04%의 높은 수익률이시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39.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도 해결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열쇠 핫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